안녕하세요. 소방설비기기 기사 필기 부문 합격 꿀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죠. 자, 응시 절차 안내입니다. 필기 원서 접수는 Q넷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Q넷을 통해서 인터넷 원서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기 접수 기간 내 수험 원서, 그 다음에 인터넷 제출을 하시고, 사진은 여기 보시면, 자, 요거는 이제 그 CBT 이전에 PBT 시절 얘기예요. 지금 이제 3회부터는 2022년 3회부터는 CBT 시험이죠. 예. 그거는 다 이제 이런 절차를 인터넷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이제 이 필기도 마찬가지로 그 CBT, PBT 시절에도 이 사진을 일단 업로드 하시면 돼요. 그래서 JPG 파일이고 수수료 전자결제 하시면 되고, 네. 사진 규격은 3.5cm에 4.5cm, 120 곱하기 160 픽셀 사진 이렇게 한번 올려보시고 안 되면 좀 바꾸셔가지고 다시 올리시면 돼요. 시험 장소는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선착순이니까 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데를 선택하시려면 빨리 접수하는 게 제일 유리하죠, 그죠? 그다음에 필기 시험은 이제 실제 PBT에서는 이제 수험표, 순번, 신분증, 필기구, 흑색 사인펜 이런 걸 이제 지참을 하셔서 마킹을 해야 되니까 사인펜 자기가 지참을 해야 되죠. 예. 근데 CBT는 이제 컴퓨터로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CBT는. 네, 다음. 그래서 이제 다 시험을 다 치르시고 잘 봤다면 이제 Q넷을 통해서 합격 마이 페이지 보시면 합격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응시 자격 제한 종목은 뭐 응시 자격 이 서류를 제출해야 돼. 기술사나 이런 시험들은 기술사 그래서 일부 자격 응시 자격 제한 종목은 사전에 그 서류 제출 기간이 있어요. 그거 이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격자가 가능하고요. 그게 제출이 안 되면 합격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 그러니까 이건 일부 종목이에요. 그다음 실기는 이제 실기 접수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실기 접수 기간에 수험 원서 인터넷 제출하시면 되고, 이거 동일합니다. 필기하고 사진하고 수수료를 결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일치 장소도 본인이 선착순 선택이니까 빨리 하시는 게 좋겠죠. 예. 실기 시험에는 시험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 이런 거를 이제 필기구 지참을 하셔서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Q넷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 확인하시면 되고, 자격증 이제 발급을 공인 인증을 이제 하시면 이제 택배 주소를 입력하시면 택배로 이제 배송이 됩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예. 사진, 그다음에 신분증을 들고 가셔야 돼요. 네, 다음. 이제 그 수험자 가이드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는 이제 내가 이 시험 볼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시험 볼 자격이 있어야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산업기사 보시면 산업기사 자격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했다. 그럼 이제 기사 자격증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되고, 그다음에 기능사를 가지신 분은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유사 직무 분야나 또는 동일하고 유사 이렇게 생각해요. 동일하고 유사 직무 분야가 있으면은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증을 있으면 이미 기존에 기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유사 종목도 가능해요. 네. 그다음에 대학 졸업자는 그냥 뭐 아무 조건 없이 관련 학과예요. 네. 전혀 관련 없는 학과는 안 되고요. 관련 학과는 대학 졸업자 응시 가능해요. 그다음에 전문대학 이제 3년제 대학이 있죠. 그 3년제 대학 졸업하신 분은 동일 또는 유사 그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자격이 생겨요. 다음. 그다음에 2년제 대학 졸업하신 분들은 2년 실무 경력이 있어야 돼요. 유사나 동일 분야에서.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유사 직무 또는 동일 분야에서 기사 수준 기술 훈련 과정이라고 있어요. 그거 이수하신 분들은 자격이 되고요. 그다음에 산업기사 수준 기술 훈련 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에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시면 또 자격이 되고요. 그다음에 4년 이상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4년 이상 실무에 동일 또는 유사 분야에서 종사하신 분들은 시험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에서 또 동일 유사 분야에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자격을 또 취득하는 분들은 시험 응시 가능해요. 다음. 그다음에 응시 자격, 그다음에 시험일 이런 걸 한번 봅시다. 그래서 시험 시작 이후에 입실 응시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수험표 및 접수 내역 사전 확인을 통한 시험장 위치, 그다음에 시험장 입실 가능 시간을 달
암기를 숙지를 하시고 시험장에 도착하셔야 되고 시험 준비물은 여기 신분증, 공단에서 인정한 신분증이 있죠. 뭐 여권이라든지 운전면허증, 뭐 주민등록증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수험표, 흑색 사인펜, PPT. CBT는 이제 컴퓨터 입력하니까 요거는 필요 없죠. 그다음에 수정테이프, 이건 PPT 시절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계산기, 수험자 지참 준비물 작업형, 이제 자기 계산기 필요. 근데 우리 저기 소방 쪽은 이 계산기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공학용 계산기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사양이 뛰어난 것들은 그 불허하고 있어요. 허용이 안 되고 어느 정도 사양만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뒤에 이제 표가 나와요. 그 허용된 그 등급표, 허용된 그 계산기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델만 사전에 확인하시고 그거를 시험 지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부정행위는 한번 읽어보시고, 네. 거기 계산기 보시면은 주로 이제 카시오, 샤프, 제가 이거 광고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여기 허용한 그 기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기 가지고 계신 계산기가 여기에 있는 건지 확인을 하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종 중에서 솔버라는 기능이 있어요. 솔버라는 거는 식을 자기가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 거 있는 거를 사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계산 시간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고 정확해요. 솔버라는 게 뭔지 알죠? 방정식을 풀어주는 거예요, 얘가. 네. 그래서 자기가 일일이 숫자를 대입하지 않아도 식만 넣어주면 계산이 나요. 그런 거 이제 쓰시는 게 편리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응시 후 자격은 이제 가답안, 학정 답안 확인하시고 합격자 답안 발표를 보시고 응시 자격 서류 제출하시고 자격증 확인서 발급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수수료, 뭐 종목별 검정 현황을 보실게요. 수수료는 필기가 19,400원이고 실기는 22,600원입니다. 이건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어느 정도 인원이 시험을 보고 어느 정도 합격률이 되느냐 그걸 이제 보는 건데 소방설비 기계 분야를 보시면 필기는 지금 2015년부터 보시면 응시자는 굉장히 이제 많이 늘었죠. 거의 2배 이상 늘었고 합격률도 필기는 많이 좋아졌어요. 필기율은 그만큼 이제 좋은 인터넷 강의나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합격률은 상당히 높아졌죠. 필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다음 실기는 보시면은 응시 인원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늘었고 합격자도 늘었어요. 근데 이제 합격률은 해마다 이제 뭐 왔다 갔다 해요. 어떤 해는 이렇게 상당히 낮았죠. 그러니까 어려웠다는 거. 2020년도는 2021년은 좀 더 여기 비하면 쉬웠다. 쉬웠다, 어려웠다, 쉬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2022년, 2023년에 그 합격률은 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시험 난이도에 따라 좀 바뀔 수 있다. 다음 요 자격증을 따는 이유가 이게 다 우대 어떤 뭐 취업을 할 때나 또 직장에 근무하실 때 우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따신지 이걸 획득하시려고 하는데 어떤 우대사항이 있냐면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걸 요약해 드리면은 이제 공무원 시험 볼 때, 그 다음에 소방 관련 업체 취직을 하실 때는 상당한 장점이 있다. 그리고 6급 이하 공무원,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5% 가산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산업인력관리공단 쪽에서 취업을 할 때는 6% 가산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기계하고 소방설비 기계 설기 기사가 기계하고 전기, 쌍기사라고 하죠. 2개가 있어요. 2개. 2개가 있는데 전기 쪽이 훨씬 응시 인원이 많아요. 그리고 시험이 전기기사 시험하고 좀 겹치기 때문에 전기기사 또는 전기공사 기사 또는 소방설비 전기기사 요 자격증을 동시에 따시는 분이 많고 기계 쪽은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리고 쉽지 않기 때문에 소방설비 전기기사 쪽보다는 좀 응시 인원이 작고 합격률도 좀 낮은 편이죠. 그렇지만 실제 취업을 하고자 할 때 소방 관련 업체에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는 전기 분야는 거의 안 뽑아요. 소방설비 기계 분야를 많이 뽑죠. 이 자격증 가신 분들을. 그래서 자기가 진짜 소방설비에 관계된 분야에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기계가 필수예요. 이걸 따시면 취업 매우 쉬워요. 다음.
이제 수험자 동향을 봅시다. 필기 쪽이에요. 보시면 요거는 이제 2022년 1회하고 2022년 2회 시험의 이제 자료인데 보시면 접수가 필기가 8,799명. 근데 합격률이 56.8%고 2회는 보시면 39.3%로 이게 많이 떨어졌죠. 좀 2회 시험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실기도 보면 23.1에서 18.83%로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번에 1회보다는 2회가 시험이 전체적으로 어려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취득 방법. 그러면 산업인력관리공단에 가서 보시면 이제 어떤 분야가 전문 분야고 어떤 분야가 이제 그 분야별로 분류를 해놓으니까 그 표를 보시면 되는데 일단 소방 쪽은 소방학과, 그 다음에 건축설비공학과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계설비학과, 가스냉동학, 공조냉동학 요런 이름이 있으면은 관련 자격이 돼요. 그래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요런 것들을 전공하신 분들은 시험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시험 과목은 필기는 소방원론, 소방유체역학, 소방관계법규,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인데 그 전기 쪽하고 겹치는 과목이 요 소방원론하고 소방관계법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전기 쪽 쌍기사를 따고 싶다. 그럼 두 개를 이미 공부하셨으면 요 두 개만 공부 더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유체역학이 사실은 좀 기계 전공자들한테 유리한 시험이라서 쉽지는 않아요. 전기 쪽 전공자가 이걸 공부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네. 그다음에 실기에서는 소방기계 요 네 번째 과목 있죠. 요거를 이제 실무 시험을 보는 건데 그래서 필기 공부하실 때는 요 네 번째 과목 요거를 유의해서 이거를 좀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네, 다음. 그다음에 시험 방법은 필기는 객관식 사지선다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 고르는 거고 20문항, 과목당 30분이에요. 그리고 실기는 옛날엔 2시간 30분이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3시간으로 연장이 됐어요. 100점 만점, 한 16문제 정도 돼요. 그래서 4.5점에서 한 10점 정도 배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합격 기준은 필기는 평균 60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과목당 꽈락이라고 하죠. 꽈락을 면해야 돼요. 과목당 최소 40은 넘겨야 돼요. 40이 평균은 60은 됐는데 한 과목이라도 40이 미만이면 40 미만이면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 위주로 점수를 많이 획득하고 자신 없는 과목은 최소 40점 이상은 획득하시면 되겠죠. 네. 실기는 뭐 꽈락 이런 건 없어요. 그냥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실기는 합격이다. 네. 다음. 출제 범위, 출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출제 기준은 여기 산업인력관리공단에 가시면 다 실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이런 내용을 서방설비 산업기사 또는 기사에서의 시험 범위는 이런 출제 기준은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서방기기시설의 설계, 공사, 감리, 점검업체 등에서 소방설비 도서를 바탕으로 공사 업무를 수행하고 완공된 소방설비의 점검, 유지, 관리 업무와 소방계획 수립을 통해 소화, 화재 통보 및 피난의 훈련을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소방안전 관련 일반 사항을 수행하는 직무이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험 시간은 2시간이고, 네, 이런 객관식 문제수 이렇게 나와 있죠. 네. 20문제씩 4과목이니까 80점이에요. 네, 다음. 그래서 여기 이제 세부 과목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소방 원론에는 이런 연소 이론 화재 현상에서 연소 현상, 화재 현상, 그다음에 그 세세 항목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험세 보시면 이제 세세한 항목에다 체크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화재 현상, 건축물의 화재 현상, 그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 그다음에 소방 안전관리, 소화론, 소화약제,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소방 유체역학이죠. 소방 유체역학은 유체의 기본 성질, 그다음에 유체 정력학, 정력학은 움직이지 않는 유체에 대해서 정력학, 유체 유동, 이제 움직이는 유체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 관내 유동, 관유동, 그다음에 펌프 및 송풍기. 왜냐하면 소방에서는 펌프와 송풍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성능 특성. 그다음 연력학, 그다음에 이제 연력학 법칙들, 연력학 기초 이런 것들, 상태 변화, 뭐 이상 기체, 카르노 사이클
열역학의 세부적인 아주 어려운 내용까지는 아니고 기초 부분 있죠. 기초 부분은 이제 학습을 하셔야 돼요. 네, 다음. 그다음에 열 전달 기초. 그다음에 이제 소방 그런 걸 하시고 그다음에 소방 기본법, 기본 법규죠. 법규는 이제 이런 기본법, 시행령, 시행 규칙이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셔야 되고 화재 예방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 규칙. 그다음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그다음에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위험물 안전관리법. 그다음 과목으로 소방기계 시설의 구조 및 원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화재 안전 기준에 소화기구, 옥내외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그다음에 포소화 설비.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학습서에 있는데 일단 이런 제목들이 있어요.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분말 소화 설비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물분무, 미분무, 아주 작게 미분무 소화 설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학습하셔야 되고 다음 여기 같은 내용인데 여기 계속되는 내용이고요. 다음 피난 구조 설비, 피난 기구, 인명 구조 기구 이런 피난 구조 설비, 소화 영수 설비, 소화 활동 설비. 활동 설비는 뭐 상수도 소화 영수냐, 소화 수조냐, 재현 설비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소화 활동에 관계된 이런 설비들, 기타 소방 기계 설비 이런 내용들을 다 체크하시면서 학습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학습서에 다 있을 거예요. 네, 다음 출제 범위, 출제 내용인데 소방 유체역학의 출제 범위와 출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 유체역학은 요렇게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유체역학이 15%, 그다음에 유체 정력학이 15%. 이제 기본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단위라든지 뭐 비체적, 밀도 뭐 이런 거의 정의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유체 정력학은 이제 보통 그 정력학이니까 이제 압력 같은 거 정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유체 정력학이 15%, 이제 움직이는 거 동력학, 그다음에 속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속도 수도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유체 동력학이고 그다음에 관유동, 관에서 손실, 마찰 손실 이런 걸 배우는 게 한 15% 배관. 그다음에 유체 기계라고 해서 이제 주로 이제 펌프나 송풍기 이런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게 10%. 그다음에 연력학이나 열전달의 기초 있죠. 예, 전도 대류 복사, 그다음에 연력학 법칙들, 뭐 기본 카르노 사이클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한 20% 정도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출제 기준에서 다 나왔던 것들인데 다 이 정도 비중이 있다. 다음. 그다음에 문제 유형은 단답형, 그 설명형 문제가 20% 있고 주로 계산형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열심히 계산기로 연습을 하셔야 되고 설명형은 단답하게 이제 간단하게 유체역학의 지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들 어렵진 않아요. 계산형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틀리지 않게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다음. 그다음에 출제 방식을 보시면은 기출의 비율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필기에서는 기출이 매우 중요해요. 기출을 공부를 잘 하시면 물론 암기해서는 안 돼요. 그 유형을 학습을 하셔서 변형에 대해서 적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변형 20% 요게 대해 적응을 하셔야 고득점이 나오는 거죠. 다음. 그다음에 소방 기계 시설의 구조 및 원리의 출제 범위와 출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소화에 필요한 설비가 75%, 그다음에 피난 기구 저 빨간 거죠. 그게 10%, 소화 활동에 관한 설비가 10%, 뭐 재현이라든지 소화 활동이 필요한 거, 상수도 설비라든지 뭐 이런 거요. 그다음에 수계.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세분화한 거고, 요거는 이제 그 수계하고 소화에 필요한 설비 중에서도 수계가 있고 비수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계라고 하는 물에 관련된 물분마 소화 설비 같은 거, 또는 옥내 소화전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이게 좀 비율이 높고요. 비수계는 이제 분말 포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비수계라고 그래요. 이제 소화에 필요한 설비 중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계가 아주 그러니까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뭐 물분무 소화 설비 이런 거 시험이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걸 잘 학습하셔야겠죠. 다음. 그다음에 출제는 사지선다형이죠. 똑같은데 이제 다른 과목하고 똑같은데 이제 설명형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계산형 문제는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설명형 문제니까 거기에 빈칸 넣기라든지 단순 암기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소화 설비
상호 간의 그 차이점 그런 것들을 또 사소한 숫자 같은 거를 잘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네, 다음. 이것도 이제 기출이 압도적이에요. 기출 문제를 그래서 잘 학습을 하셔야 되고 변형 문제가 한 10% 정도 돼요. 네. 그래서 기출이 매우 중요하죠. 네, 다음.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소방 유체역학에 대해서는 학습 전략을 한번 보죠. 자, 실기에 대비해서 중요 과목이다. 뭐냐면 유체하고 소방 유체역학하고 소방 기계 시설의 구조 및 원리는 실기의 직접적인 과목이에요. 두 과목이 직접적인 과목이니까 물론 이제 소방 기계 시설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지만 소방 유체역학도 실기에서 한 두 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실기 대비해서 중요 과목이고. 근데 이제 이게 역학이고 기계 전공자는 조금 접해봤지만 비전공자는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비전공자는 꽈락 점수 목표만 하고 나머지 다른 암기 과목 위주로 점수를 높여서 일단 필기를 통과하시면 되죠. 그래서 기계 전공자는 90% 이상 이걸 점수를 획득하셔야죠, 당연히. 그리고 다른 과목에 좀 여유가 있게 공부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 유체는 말 그대로 숫자를 자꾸 다루기 때문에 기출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 식이 나왔고 어떻게 풀었는지 이해를 하셔야 숫자는 바뀌니까 풀 수가 있다 이거예요. 네. 특히 단위 변환 같은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이거 체크를 하시면서 넘어가야 돼요. 대충 넘어가면은 나중에 걸린단 말이죠. 이게 잘 안 돼요. 다음.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학습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기계시설은 실기 대비 중요 과목이다. 그러니까 여기 실기의 거의 모든 과목, 문제가 이 소방기계시설에서 나오죠. 분량이 되게 많고 숫자가 많아요. 숫자가 많고 정확한 암기가 그래서 이게 헷갈린단 말이죠. 0.5cm인지 0.8cm, 1.5, 0.5, 그러니까 0.5m인지 0.8m인지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확한 암기. 이제 여기서 암기법이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자기만의 방식을 쓰시든지 기타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방식으로 암기를 하시든지 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출풀이를 하셔야 돼요. 기출풀이를 보시면 문제 유형이 어떻게 물어보는지가 나오니까 기출이 가장 우선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실기 대비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고 또 점수를 암기만 하시면 점수 획득하기가 매우 편리해요. 그 소방 유체역학에 비해서는. 그래서 90% 이상 점수를 획득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 실기에서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걸 정확히 암기하시면은 실기에서 많은 도움이 돼요. 다음. 네, 그러면 소방 유체역학의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다음 그림에서 A점의 계기압. 계기압은 뭐냐면 대기압 대비 상대적인 대기압에 대해서 상대적인 압력의 값을 얘기하는데 뭐 플러스 값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값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의 압력이 대기압 0으로 간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저쪽에 이 PA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PA 이렇게 쭉 제 손들 따라오면 이렇게 오면 압력은 똑같아요. 그죠? 동일한 높이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죠, 압력이. 그러면 여기서 PB로는 압력이 낮아지니까 압력이 높아져야겠죠. 물기둥의 높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PB의 압력은 PA 더하기 얼마만큼? 요 물기둥의 높이만큼. 물이에요, 여기는. 물기둥의 높이는 어떻게 구했죠? 물기둥의 무게는 물의 비중량 곱하기 높이 H1. 이게 뭐죠? B에서의 압력이에요. 그 다음에 PB와 PC, 제 손을 보세요. 여기가 같은 높이죠. 같은 높이고 밑에 같은 수은이 차 있죠. 수은이에요, 밑에는 까만색은. 그러니까 PC는 PA와 압력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PB는 PC하고 압력이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PC에서 자 여기는 이제 대기압이죠. 여기는 대기압. 그러면 PC에서 여기로 올라가면 압력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올라가면 압력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PC에서 요 수은 기둥의 높이, 수은 기둥의 수은 기둥의 무게만큼을 빼줘야 되겠죠. 수은 H2를 빼주면은 대기압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C가 이거죠. PB죠. PC가
PB니까 PB. PB는 뭐죠? 요거죠. PB가 PC하고 같은데 그럼 PC 대신에 PB를 넣어야 되고 PB는 이거니까 그럼 여기 대신에 이걸 넣어주면 PA. 자, 물의 비중량은 9,800이에요. 자, 높이 여기 H1은 10mm, 여기는 20mm예요. 그러면 몇 미터죠? 0.01m죠? 네. 그게 PB죠? 거기서 빼기 수은의 비중량은 얼마냐면 수은의 비중 13.6에다가 물의 비중량 9,800을 곱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높이 여기는 20mm니까 0.02m죠. 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0이 나오니까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2567.6 파스칼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1000으로 나눠 주시면 2.57 킬로파스칼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다음 소방 기계 시설의 구조 및 원리 기출 문제를 볼까요? 자, 한 계층의 거실 면적이 400제곱미터이고 복도 면적이 300제곱미터다. 그럼 소방 대상물에 제연 설비, 연기를 제거하는 설비죠. 제연 설비를 설치할 경우 제연 구역은 구역을 몇 개로 설치를 해야 되는 몇에서 몇 개인가. 그 하나의 제연 구역 면적은 1000제곱미터 기준이에요. 근데 1000제곱미터 기준이니까 이거보다 작아도 하나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400제곱미터고 300이니까 둘이 더하면 700이니까 한 개냐 한 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실과 통로는 상호 제연 구획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따로따로 해라. 따로따로. 그러니까 400짜리 하나 따로 하고 300짜리 따로 하나 해라. 그래서 몇 개다? 1 더하기 1에서 2개라고 하자. 최소 2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게 이제 소방 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기출 문제입니다. 다음.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소방 유체역학에 대해서는 다음. 주요 출제 유형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소방 유체역학은 출제 유형이 80% 정도 거의 동일해요. 기출하고. 그래서 공식을 많이 써보고 풀어보셔야 돼요. 많이 풀어보시고 공학용 계산기 방정식 기능 이게 뭐죠? 그 솔버라고 하는 거. 솔버 기능하고 단위 변환 기능. 단위 변환 기능도 있어요. 계산기에. 그거를 이용하면 시간 절약이 매우 돼요. 그래서 계산기와 친해지셔야 돼요. 그 사용법은 유튜브 같은 데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사용법 그 설명법을 그 유튜브를 들으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소방 유체역학은 비전공자들한테는 어려우니까 과락을 일단 넘기고 소방 원론이나 소방 법규에서 최대한 고득점을 하자.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다음 소방 기계 시설의 구조 및 원리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소방 기계 시설의 구조 및 원리는 실기 과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필기에서도 가장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과목이고 단점은 뭐냐면 이게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뭐 물분모 소화 설비, 미분모 소화 설비, 할로겐 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비슷비슷하고 숫자도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명확하게 확실히 암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각 소화 설비별로 또 서로 비교하면서 이거는 숫자가 얼마고 이건 숫자가 얼마고 이렇게 해서 비교하시면서 이건 있고 이건 있고 이건 없고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는 비교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더 명확하게 하나 공부하고 넘어가고 하나 공부하고 넘어가고 물론 처음엔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비교를 마지막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명확하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막판에는 그 인터넷에 떠도는 정리된 요점 정리 그런 게 있어요. 테이블로 깔끔하게 정리된 거 그런 걸로 마지막으로 열심히 정리를 하시면 고득점을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상으로 꿀팁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